여러분의 말 못할 법률 고민 속 시원히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친절한 생활 법률. 오늘은 임방글 변호사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어린이날 맞아가지고 특별한 그런 그 법률 지식을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한번 사례를 한번 볼까요? 그럴까요? 오늘의 사례입니다. 우리 아들이 학원비로 여기서 운동화를 샀지 뭐예요. 바로 환불해 주세요. 고객님 죄송합니다. 저희 매장은 할인 매장이라서 구매 후에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여기 써놨죠? 아니 쓰지 않은 새 제품이고 애가 엄마 몰래 산 물건인데 아니 대체 왜 환불이 안 된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저희 영업 방침상 환불해 드릴 수 없습니다. 여기 써놨잖아요. 아, 이런 데 많단 말이죠. 그렇죠. 진짜 우리 아울렛이다. 그러니까 뭐 교환하는데도 환불은 불가. 뭐 이렇게 써놓고 하는 데도 되게 많잖아요. 우리가 괜히 싸게 해주느냐. 그렇죠. 환불이 안 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애가 엄마 몰래 산 물건이라는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포인트가 있군요. 그렇죠. 우리가 이 미성년자가 물건을 산 행위에 대해서 그 효력이 어떤지를 살펴보려면요. 먼저 이제 민법 규정을 봐야 돼요. 자, 민법. 네, 우리 민법은요. 19세에 이르면은 성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9세가 되지 않은 자, 만입니다. 만이 19세가 되지 않은 자는 미성년자입니다. 이 미성년자는요. 법률 행위를 할 때 우리가 무능력자라고 해요. 그래서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는 것도 매매 계약이기 때문에 법률 행위거든요. 이런 법률 행위를 할 때는 법정 대리인, 법정 대리인이에요. 그러니까 뭐 부모가 되겠죠.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동의를 얻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 사례에서 점원이 우리는 할인 매장이라 원래 환불이 안 됩니다라고 해도 그거와 상관없이 미성년자인 내 아들이, 내 자녀가 내 허락 없이, 내 동의 없이 물건을 샀으므로 이 매매 계약은 취소입니다. 그러니까 환불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은 환불을 해줘야 합니다. 아니 그런데 요즘에 청소년들 정말 가서 많이들 사잖아요. 그거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도 예전에 미성년자일 때 이태원에 가가지고 하얀 바지를 한번 사갖고 왔다가 굉장히 많이 맞은 적이 있거든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요. 그러면 미성년자들이 산 거는 전부 다 취소해야 되느냐가 그런데 그럴 아니고요. 때 어머니가 가가지고 막 취소해버리고 그러면은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외인 경우 조항들이 좀 있어요. 어떤 먼저 조항인가요? 이렇게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지만 예외적인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뭐 첫 번째로는 뭐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라고 규정돼 있는데 이거는 제가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누군가 아이에게 용돈을 주었을 경우 이거 증여잖아요. 증여도 사실 엄밀히 말하면 법률 행위거든요. 근데 이건 아이가 권리만 얻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취소가 안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이번에는 이제 예를 들면 아까 가게에서 주인이, 상점 주인이 이거 굉장히 고가의 물건인데 아이가 와서 산단 말이에요. 이거 부모님 허락 받고 사는 거니? 했더니 부모님 허락을 받은 거라고 속이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상점 주인으로는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연출될 경우 내지는 거의 이제 18세, 19세가 다 된 아이가 나는 성인입니다 하면서 뭐 신분증을 속여서 친구 선배의 신분증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사기를 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취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 가지 그 경우의 수가 또 있군요. 그 사기를 쳤을 경우에는 부모님들의 마음도 아프고 그렇죠. 대신 상점 주인은 대신에 뭐 손해는 없겠죠. 손해는 없지만 굉장히 참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 키우면서 특히 그 방문 판매, 뭐 교재 같은 것도 길거리에서 많이 이렇게 그 사탕 주고 이러면서 이제 모아가지고 거기서 막 책을 갖다 일단 가져가봐. 이래놓고 나중에 그 돈 달라고 이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이런 맞습니다.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요 방문 판매부터 말씀을 드리면 내가 집에 있는데 누군가 띵동 하고 와서 저 아버님 이번에 새로 나온 전집 정말 좋습니다 하고 보여주면 전혀 살 마음이 없었는데 사람이 견물생심이 들면서 진짜 이게 되게 좋은가 보다 하면서 서비스 많이 준다고 이거 왠지 좋은 것 같아서 저 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판면이 돌아가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경솔하게 결정을 했나? 근데 이미 박스는 다 뜯었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방문 판매법은요 이렇게 방문 판매로 물건을 구입하겠다고 한 소비자가 그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저 이거 안 하겠습니다. 그냥 환불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규정을 해놨어요. 근데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그쪽 판매원은
환불은 되는데요. 근데 이렇게 포장을 다 뜯어놓으시면 이거 저희가 어떻게 판매합니까? 포장 뜯지 말고 환불하면 모를까. 하지만요, 내가 그 물건 안에 있는 그 박스 안에 있는 물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만 박스를 여는 정도라면 이거는 물품의 훼손이라고 볼 수 없고요. 그리고 이걸 만약에 보낼 때 물건을 도로 보내야 되잖아요. 보낼 때 드는 비용 역시 그 판매하는 쪽, 판매원 쪽에서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건 잠깐 짧게 말씀, 안에 있는 게 만화책이에요. 그래서 다 이렇게 보고서 저 14일 내에 다 보고서 만약에요, 책이 진짜 반대 정말 새 책이에요. 정말 조심히 본 거죠. 그러면 그쪽에서 알 방법은 없죠. 그렇구나. 다만 본 흔적이 있다. 정말 이렇게 책도 다 꼬깃꼬깃해서 그럼 그 사람들이 그걸 다시 팔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해당 만화책 부분은 비용을 좀 제외해야겠죠. 알겠습니다. 이것도 궁금합니다. 아이가 길을 가다가 돈을 주었어요. 그랬을 경우에 이 주운 돈으로 뭐 과자나 장난감 같은 걸 사가지고 이제 이럴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부모는 당장 갖다 줘 했는데 어떻게 갖다 줘요? 이게 참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환불을 요구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나요? 아이가 길 가다가 돈을 주워와서 그걸로 바로 신나서 뭐 장난감이든 군것질이든 사서 엄마한테 와서 그걸 자랑했다. 그 경우에 부모님은 우선 이렇게 지도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 성인들도요,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도 길 가다가 남이 잃어버린 물건이나 돈이나 이런 걸 주웠을 때 그것을 가져가면은 엄밀히 말하면 형법상 점유이탈불 횡령죄입니다. 물론 어린 아이라면은 처벌은 안 받겠죠. 이런 경우에는 그걸 경찰서에 갖다 줘야 되고요. 유실물법에 의하면 이거를 공고를 해서 1년 내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나와 있고요. 주인이 나타나면은 그 물건의 5에서 20%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으로는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 아이에게는 그런 거를 알려주고요. 이건 주면 안 되는 거다라고 알려주고요. 설사 아이가 그 돈을 만약에 다 사용했다면 그 사용한 그 금액만큼 다시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아이가 이 돈을 주었다라고 신고하시는 게 아이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진짜 그런 것을 옆에서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경험으로 남을 것 같아요. 그럼요. 저도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애들이 학교에서 서로 장난치다가 다치는 경우 있잖아요. 저희 많죠. 애는 벌써부터 많습니다. 다쳐갖고 오고 막 이러는데, 아니 근데 사실은 애가 좀 심하게 다쳤다 그러면은 이거 좀 치료비를 갖다 청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원칙적으로 그 다치게 한 아이의 부모에게 치료비를 청구를 하죠. 그런데 그것 말고도 이게 학교 안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이게 학교 폭력이 아니라 그냥 정말 장난치다가 아이를 다치게 한 경우다라고 하면요. 그 부모에게 보상받는 것보다 더 빨리 보상받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학교 안전 공제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학교장은요. 학교 설립 이후부터 바로 이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탈퇴도 안 돼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경우에 그 치료비가 바로 여기서 공제에서 나오는데요. 다만 전액 나오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치료비를 하는데 그중에서 전부가 다 여기서 나온 게 아니다면은 당연히 그 상처를 준 부모에게 따로 청구를 하셔야죠. 그렇군요. 지금 그러면은 이 공제금을 받고 그리고 또 부모한테 또 받고 이럴 수가 있나요? 아니에요. 그 이중은 안 됩니다. 이중은 안 돼요? 이중은 안 되죠. 알겠습니다. 일단 공제금을 받는다면 부모한테는 덜 받게 되는 그런 부족한 상황이. 부분만 받아야죠. 부족한 부분만. 그런데 요즘 참 고민되는 게 우리 애가 이제 2년 후면은 2년도 안 남았어요. 이제 1년 반 정도 후면 학교에 들어가요. 벌써요. 그런데 집단 괴롭힘. 이게 저는 제일 걱정이 되거든요. 맞아요. 그거 아마 아이를 가지고 계신 부모님이라면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학교 폭력 분명히 고민이 되실 겁니다. 우선 학교폭력 예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보면요. 우리가 상대 그 학생을 다치게 한 경우, 뭐 협박하는 경우 이런 거 모두 포함되고요. 흔히 요새 이야기하는 사이버 따돌림 있잖아요. 그것도 학교폭력에 포함이 됩니다. 이 학교폭력은요. 학교 안에서만 발생하는 폭력이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폭력도 모두 학교폭력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발생을 하면요. 이게 이제 학교에 신고가 되면 학교마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학폭이라고 많이 줄여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학폭위에서 심의를 합니다. 이 경우가 어떠한 경우고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고 가해자의 이야기도 듣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적절한 그 조치를 취해서 학교장에게 권고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그 흐름들을 잘 알고 있으면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이런 이 자치위원회가 있기는 학폭위가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 그 학폭위의 결정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사실 많아요. 가해 학생 부모든 피해 학생 부모든. 그래서 여기에 이 학교 내에서 해결을 못 하시고 이제 법적으로 가시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 경우에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커지는 경우도 제가 굉장히 많이 봤고 실제로도 다뤄봤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애가 남을 때렸다. 네. 가해 학생 아이가 됐다.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정말 이 행동을 하면 저 저 친구에게 나쁜 행동이라는 걸 알지만 이게 막 그 어느 정도의 정도의 이게 나쁜 행동인지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린 아이일수록 더더욱. 우선 학교폭력 예방법에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어떤 조치를 내리는지부터 먼저 쭉 보시면요. 뭐 가장 그 낮은 단계가 이제 서면으로 사과, 이제 사과 편지를 쓰게 하는 거, 뭐 그 외에 학교에서 봉사를 한다든지 사회 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학내 그 전문가에게 특별 교육을 받는다든지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학교를 못 오게 하는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최악의 경우 이제 퇴학 처분까지 내려지는데요. 이제 이 처분을 잘 보면 이 학교 내에서 이 처분은요, 이 학생을 벌하는 것보다 사실 초점이 재발 방지입니다. 더 이상 이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초점이 있거든요. 우리 아이가 가해 학생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 학교 폭력 지금 이 조치 중에서 제일 약한 걸 받고 싶다면은 최소한 우선 피해 학생들에게 진정한 사과를 해야 되고요. 이 사과 방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진정하다고 생각하는데 피해 학생 쪽에서는 진정한 사과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정한 사과를 받고 나는 정말 반성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아이가 이런 일을 또 저지르지 않도록 부모가 정말 옆에서 열심히 지도하겠다라는 점을 계속 이야기를 해서 이 정도면 진짜 반성하고 있고 이런 일이 더 발생하지 않겠는데라는 거를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중에서 제일 그 약한 게 나와주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 학급 교체, 전학, 퇴학 처분이 전부 다 이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안 가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임방글 변호사와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